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일 정오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가 전례 없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한 정상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푸틴은 바로 며칠 전에 우크라이나의 배를 러시아가 납포를 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결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왕세자 실권자죠. 왕세자는 카쇼기라는 기자를 암살한 지령자로 지금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거기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가 트윗을 통해서 취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만남이 20명의 지도자가 만나면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해서 언론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표정 하나, 말 하나도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사진을 찍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푸틴은 빈살만 왕세자와 하이파이브 비슷한 걸 하면서 아주 친구처럼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빈살만은 지금 암살 지령자로 꼽히니까 이 자리가 어색할 것인데 나와서 여러 사람들하고 담소를 하는 걸 또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이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찍힌 사람 중에 마크롱, 문재인 그리고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시진핑과 이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담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만찬을 하면서 의미 있게 시진핑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역 분쟁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이 G20 회의의 가장 큰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적으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특히 이 뉴욕타임스는 이 보도를 하면서 아시아의 새 지도자와 만난 것을 아주 중점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호주, 일본, 인도. 일본 아베 수상과 만났는데 아주 공식적인 이 정상회담 격식을 갖추면서 만났는데 아주 트럼프는 아베 수상을 격찬하고 서로 또 아베 수상은 트럼프가 중간선거에서 역사적 승리를 했다고 좀 아부성 발언을 하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라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어느덧 인도, 호주, 일본이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3대 우방국인 것처럼 되면서 한국의 위치가 밀리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트럼프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한국의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풀 어사이드 수준으로 격화시켰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운그레이드라는 표현입니다. 격화시켰다는 거죠. 이 풀 어사이드 수준이 뭐냐면 풀 어사이드는 이렇게 사람을 옆으로 당겨가지고 어디 구석에 가서 속닥속닥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풀 어사이드는 이게 외교적 수사입니다. 공식적인 면담이 아닌 그 아래 차원의 어떤 만남을
풀 어사이드라고 부릅니다. 풀 어사이드. 그러니까 아베나 메르켈 뭐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은 공식 회담이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은 풀 어사이드다. 왜 이렇게 만나면 만나는 거지 왜 이렇게 격화시켰냐 이거죠. 풀 어사이드라고 해놓으니까 기자들이 공개적인 취재를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공개 회담이다. 이렇게 미국은 성격을 그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뉴욕 타임스들은 트럼프의 핵 외교가 최근에 교착 상태인데도 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그런 식으로 바꿨는지에 대하여 백악관은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후속회담을 희망하고 있다는 말만 하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좀 더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스넙이란 말이었습니다. SNUB, 스넙. 무시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건 다운그레이드, 격하보다도 더 강한 표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진을 피하여 아주 짧은 만남을 가짐으로써 공식 회담에서 풀 어사이드로 격화시켰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두 지도자가 북한 문제를 토의하였다고 했지만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이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수상과 문재인 대통령을 차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나서 나온 우리 쪽의 설명에 의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뭐 서울 답방을 환영하고 김정은과의 후속 회담을 추진한다 이런 점에 방점을 두었는데 백악관이 두 사람의 만남을 설명한 이 성명서는 그게 아니고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합의한 점에 아주 중점을 두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표현이죠. 두 정상은 이 백악관 성명입니다. 비핵화가 경제 번영과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북한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 제재를 강력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정상들하고 만나서 나누던 대화와는 전혀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강력한 의지가 관철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나온 표현들이 아주 강합니다. 영어로.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vigorous enforcement of existing sanctions to ensure the DPRK understands that denuclearization is the only path to economic prosperity and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여기 보면은 vigorous enforcement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의 관철 이런 뜻이겠죠. enforcement라는 것은 강제한다는 뜻인데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강제한다 라고 쓰고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The only path.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를 계속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합의하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읽어보면 아마 김정은이가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그동안에 회담을 하면서 문 대통령으로부터 아마 낙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북한에도 투자를 할 것이다. 근데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하지 않으니까. 비핵화의 첫걸음도 걷지 않으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했죠. 아, 핵실험장 폐쇄하고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했는데 내한테 돌아온 게 뭐냐.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가장 급한 것은 지금 경제 제재를 풀어줘야 이번에 겨울을 지날 수가 있는데 이 추운 겨울을 앞두고 김정은의 마음이 복잡한데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로 오라고 하는데 과연 갈 수 있느냐.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거의. 다만 김정은이가 비핵화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한국 군이 대북 안보 태세를 이완시킨 거. 요즘은 북한에 유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북한 체제가. 어쨌든 이번 이 회담, G20 회담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 홀대를 받았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누구를 알듯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1대1 회담이 됐습니다. 트럼프 문재인 1대1 회담에서 아마 트럼프는 상당히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문재인, 트럼프 두 사람이 서로 아주 찬사를 주고받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싫어한다고 합니다. 밥 우드워드의 Fear라는 책에 보면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것으로 알고 회담에 임했다가 내가 당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밑에 존 볼튼, 폼페오는 더 말할 것도 없고, 폼페오, 존 볼튼 두 사람은 김정은을 치워야 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초강경주의자였는데, 트럼프가 이 김정은과 만나는 바람에 그 자세가 누그러뜨려지고 무너진 데 대해서 아주 통탄을 하고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런 형식, 이런 노골적인 외교적 무시로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가면은 무시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면은 한국은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외교 무대에서 발언권이 줄어듭니다. 더구나 김정은만, 세계의 공적인 김정은만 모시고 김정은에게만 신경 쓰고 김정은의 눈치를 본다는 이런 인상을 줌으로써 김정은의 대변인이라는 이야기가 영어권에서 유행어가 될 정도니까 이 스탠스를 바꾸지 않는 한 앞으로 외교 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질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가 피해야 될 것이 두 개다. 하나는 경멸을 받는 것이다. 또 하나는 원한을 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원한을 사고 국제적으로는 경멸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무시당했다고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은 화가 나야 합니다. 누가 우리 대통령을 무시했느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면 국민은 대통령을 무시하고 국제사회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을 무시합니다. 김정은은 썩은 새끼줄입니다. 김정은을 잡고 국제 무대라는 인수봉을 오르면은 사고 납니다. 감사합니다.